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막혀서 어제 결국 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야당 탄압이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오늘 긴급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어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검찰 결국에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철수했는데요. 일단 어제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대단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이게 민주당 당사 내에 같이 이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당사의 의원들이 국정감사 다 중단하고 저기에 집결해서 저렇게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검찰은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적절한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법 논리적으로 볼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하겠다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의도 연구원하고 당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야당이라는 그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부분을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민주연구원을 그 그렇죠. 압수수색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금 분쟁 때문에 내지는 뭐 이념적인 분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사와 같은 건물에 있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예. 상당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게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닌데 민주당은 이걸 동등하게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정호김 의원님이 평소에 잘 아는데 합리적이신 분이니까 정말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에 입주해 있는데 민주당사를 들어가는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그건 말을 그냥 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보면 윤석열 검찰이 이번은 정말 초유의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김용 부원장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자택과 신체와 차량 모두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연구원, 민주당사에 이분이 그 이른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을 한 게 임명이 된 게 이달 11일이에요. 어제는 뭐 출근도 못했을 거고 어제가 19일입니다. 열흘도 안 된 상태고 그 회의가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예. 3번 있어서 총 3시간을 왔어요. 이미 거기 그리고 PC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가 아니랍니다. 공용으로 부원장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부원장들 같이 쓰는 컴퓨터인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압수하겠다고 왔다. 이게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검사나 수사관들이 왔던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우리 사무총장도 얘기했지만은 개인 물품도 갖다는 것도 없대요. 뭐 열흘 사이에 3번 왔는데 뭐 거기에 개인 무슨 물품을 갖다 놨겠습니까? 서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마치 엄청난 지금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엮어내기 위한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이거는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지사지하면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 상태에서 검찰이 야당의 중앙당사를 들어오겠다고 한다. 이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1987년도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화로 이제 가는 길목인 그 이후로 검찰이 야당의 중앙당사를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뭐 이렇게 다 찾기도 힘든데 86년에 전두환 시대에 신민당사를 뭐 압수수색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국 2022년 대한민국이 지금 전두환 시대로 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참 참담합니다.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제가 합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두환 그 신민당사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그리고 그때 전두환 정권이 신민당사를 압수수색하고자 했을 때 뇌물 내지는 정치 자금 문제로 압수수색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의 야당에서 오히려 지금 그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로 이거는 지금 범죄 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이고 사법부에서도 영장을 허가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논리는 상당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민주연구원의 김용 그 부원장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에 의거하여 지금 영장에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김용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무슨 민주주의라든지 정치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이거하고 상관없는 어쨌든 그 돈과 관련한 것인데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답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 이건 이런 어떻습니까? 생각 듭니다. 그 부원장이 단 사흘 정도만 민주연구원을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그동안 그 관련된 혐의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은 분명히 압수수색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최근에 임명이 됐고 사흘밖에 안 있었는데 무슨 필요한 자료를 여기서 얻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질문하실 게 아니라 이제 검찰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그러셨잖아요. 공용 컴퓨터를 쓴다고. 예. 저는 그랬구나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연구원이에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연구원 내에 컴퓨터가 공용 컴퓨터다? 컴퓨터가 지금 그 연구원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공용 컴퓨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확인하면서 검찰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이 그렇다면은 지금 전제는 뭐냐면 검찰이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주연구원을 들어오는데 같은 당사 안에 있는데 그걸 들어감으로써 뻔히 민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몰아붙일 것을 알면서도 굳이 며칠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거길 들어갔다? 그거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지 실제로 이게 그 뭐 검찰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야당으로서 가질 수는 있죠.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하고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중립적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주제의 쟁점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그러면 김용이란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였는지 이거는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사였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언론사를 전임 정권이 뭘 했다는 동아일보. 겁니까? 채널A 채널A 관련해서 사건 이제 관련해서요? 당시에 이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던 걸 거론한 것 그때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를 볼 때 지금 대통령은 지금 야당 당사를 일주일 남짓 근무해서 3시간 근무한 사람이 흔적을 찾겠다고 압수를 하겠다고 들어간 상황에 야당에서 정치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야당을 탄압하는 최후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맞지 않다고 규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또 전임 정권 탓을 하는군요. 전임 정권 때 탓 안 하겠다는 분이 계속 전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가서도 무슨 협치의 대상이 무슨 종북 얘기할 것 같아서 그때 남겨놓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저기 검찰총장 할 때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모든 거를 검사 수준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질문이 나오겠으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용 부원장이 몇억 원인가를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다 검찰발 보도들입니다. 예. 이미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이른바 김용 부원장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내용들을 검찰이 흘리고 있습니다.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 말씀만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그 수억인가요? 돈을 만들어서 줬다고 출발하는 남욱 변호사라는 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두 분 앵커도. 이분이 녹취록에도 있고 제 기억에 어디 언론사하고 인터뷰도 있는데요. 이재명 10년을 찔러봤는데 바늘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찔러지더라. 돈 한 푼 할 수가 없더라. 이런 분이 정권이 바뀌니까 5개월 만에 검찰이 바뀌니까 진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표가 나옵니다. 재판도 안 하고 기소도 안 됐는데 누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남욱이 누구죠? 정민영이 유동규가 김용 이렇게 일방적 진술을 가지고 지금 제일 야당을 그리고 대선 자금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씌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을 떠나서라도요. 차분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혐의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의혹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한 8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리고 이걸 남욱 변호사에게 한 30억 정도를 요구했고 유동규 거쳐서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기간이 민주당 대선 경선 무렵이잖아요. 네. 또 김용이 당시에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고 그거 아니어도 김용 이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측근이라는 관계는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 이 8억 원이라는 자금이 어디에 쓰였냐,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 선거에 사용이 되었냐,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끝엔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파장이 정말 보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김용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나의 측근이라 하면은 김용 내지는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의 지금 소위 단초는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근데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수사로 김용을 체포하고 이제 2일 내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민주당 경선 때인 만큼 이것이 단순 뇌물이 아니고 정치 자금일 것이다라는 의혹이 이제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김용 이런 얘기에 그러면은
접착점은 어디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검찰이 뭐 여기저기 뭐 압수수색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못했어요. 만약에 다른 민간인이고 다른 국민이었다면은 또는 다른 기업이었다면 압수수색 벌써 하고도 남았겠죠. 그만큼 야당이 세다는 것이고요. 이 대장동의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느냐? 국민의힘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애초에 대장동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느냐?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경선 얘기 나올 때 상대 후보가 했다라는 것이 맨 처음 대장동 기사를 보도한 경기 지역의 모 경제신문 기자의 발언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김용은 또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유동규 압수수색할 때 장시간 전화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과 김용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다가 또 당시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인가 나와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은 김용이 자살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해갖고 또 한번 발칵 김용이 아니고 유동규가 그러면 왜 유동규가 그 압수수색 전에 김용이라는 사람과 정진상이라는 사람하고 장시간 전화를 하고 또 자살 시도를 했는지 물론 이게 물증은 아니지만 정황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의 네. 지금 출발점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 대변인께서 바로 정영학 녹취록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느냐. 남욱이 몇십 년을 찔러봤는데 안 찔렸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도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동은 매우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김용 부원장이 지금 체포가 됐고 그 체포된 이유가 바로 유동규로부터 돈을 그 30억을 요구했다 8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유동규는 그 돈을 정민용한테 전달받았는데 정민용한테 돈을 준 사람은 남욱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4월에서 8월 사이에 돈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 7월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월 말경 이제 9월 정도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처음으로 이제 터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돈을 받은 의혹이 끊겼다. 이 정도 검찰은 지금 의혹을 좀 바라보는 그 근거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머릿속으로 말씀드리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너무 많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에는 이른바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녹취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말 나중에라도 특검이라도 하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말 잘 짜여진 각본처럼 검찰이 움직이고 있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나올지는 상상 이상으로 야당과 야당 대표, 특히 뭐 이제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김용 부원장까지 엮어내는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이제 대선 선대위에 경선 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네. 지난해 8월 말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인터넷 매체 하나가 이걸 문제를 삼습니다. 예.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가 제목이었어요. 워낙 제가 강렬해가지고 제목을 외웠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돈 받은 사람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 수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두 분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고 있죠. 모든 비리는 돈을 봐야 됩니다. 이른바 뭐 지금 국민의힘도 주장한 저수지 거기잖아요. 1년 2개월을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어서 안 되니까 배임 혐의를 야당 대표를 걸어보려고 하다가 그 역시 안 되니까 지금 갑자기 유동규 씨의 일방적 진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비일학이 아닌 것 같은데 참 공교롭습니다. 유동규 씨 오늘 아침에 12시에 새벽에 풀려났어요. 예. 석방됐습니다. 좀 전에 나왔듯이 그러면은 이게 왜 뇌물이 아니고 경선 시기를 맞춘 정치자금법으로 검찰이 엮었을까? 뇌물은 형량이 아주 무겁습니다. 어. 예. 뭐 10년 이상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하면은
이분이 단순 전달책으로 할 때는 형량이 마주 낮아질 겁니다. 검찰이 이번에 유례까지도 수사를 하면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연합뉴스 TV도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제 국감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 야당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유동규 씨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거부합니다. 예, 그 싱크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좀 보실까요? 들어보고 예, 제 말씀 어떤 계속- 주장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어가겠습니다. 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이게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거론이 됐던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회유를 한다?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분인 거고 회유를 맞습니다.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런 김의겸 의원의 주장 이후로 바로 그 다음 날 체포영장을 들고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은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신체와 차량과 자택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근무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이 들이친 겁니다. 압수수색 다 끝냈은 상태입니다. 그 3시간 근무한 거 온 거예요. 정치쇼가 아니고 모욕주기 야당 탄압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 상황에서 바로 체포영장이 왜 나오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소환을 불응하거나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소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은. 너무 이례적인 거죠. 예. 저 우리 영상 보면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동규 씨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강한 이게 조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예. 간단하게 아까 2021년 4월부터 8월 경선 기간 얘기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 많이 기억할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수많은 지지자들이 다 후원했습니다. 이런 검은 돈을 받을 이유가 하등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뇌물로 조금- 엮이면 정치자금법보다 형이 더 높다. 이 부분을 회유를 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넸다라는 것을 진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기상 그 말을 하고 나서 지금 그 위례 신도시와 관련돼서 또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로 지금 풀려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8억을 유동규가 일단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유동규 혼자서 다 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규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김용과 정진상은 그렇게 장시간 전화를 했지? 그런데 나 뭐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김용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좀 제가 이건 개인적인 건데 좀 이상한 게 어찌됐든 최측근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시장 밑에서 성남 도계공 일을 받던 유동규가 그런 식으로 혼자서 전횡을 했다면 당시 이재명 그 나중에 경기지사 또 대권 후보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뭐 화냈다는 얘기를 글쎄 저만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당사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그 유동규가 어쨌든 지금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한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위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가 아니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압박과 회유를 했다.
또 이제 한쪽에서는 아마 압박과 회유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어쨌든 뭔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지금 유동규가 한 말을 100%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만큼 적시성이 있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은 정황적 증거가 아닌 물증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를 이미 민주당은 알고 있었잖아요. 예.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민주당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윤석열 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 증언을 얘기하는데요. 저도 요거를 꼼꼼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바로 지금 작년 8월인가 대장동 문제가 막 이제 불거지면서 그 후에 김만배 씨가 녹취한 거를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의 신빙성이 얼마가 있는지 특검하자 그랬는데 저도 특검했으면 좋겠어요. 특검하자고 대선 기간 중에 후보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국민으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 검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을 100% 중립적이라고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같은 논리로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렇게 대장동 사건이 시끄러웠는데 이재명 측근 돈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검찰은요. 수사도 아니고 안 하고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그걸 표현을 모아주면 싸잡아서 제가 지금 비판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요. 예.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예.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묵혀두고 있다가 또 새로운 정권이 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실이에요, 일단. 진실. 예. 근데 저는 한 대변인님하고 입장이 다른 거는 유동규란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없는 플리 바게닝을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동규가 한 말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요. 예. 9시부터 의총을 열었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건데 일단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요. 네. 국감에 참여하겠느냐. 어제는 이제 국감을 중단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 국감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대응 그리고 지금 이 대응을 위해서 발표한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어제 정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국감을 정말 긴급 중지하고 예. 의원들이 다 속속 당사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야 어느 정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야당 당사가 침탈당할 때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의총을 거쳐서 우리 이재명 대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결정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지금 무도한 정부 여당은 저렇게 하더라도 제1야당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정부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고 얼마나 바람직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해 드리는 말씀인데 이 대표도 말씀했었지만은 정쟁 어느 역대 정권에 다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쟁을 하더라도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쟁을 잇더라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정권은 야당 압수수색하겠다. 야당 대표 잡겠다. 전임 대통령 잡겠다. 이거 말고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면 경찰이 3년간 정말 탈탈 털고 있던 수사, 성남 FC 건도 갑자기 새로운 진술이 드러났다고 경찰 고위 간부가 국감장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동규 진술 왜 검찰이 지금 와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배임 걸어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결국은 유동규의 유일한 진술,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증거가 있어야지요. 재판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나왔다는 건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 이거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던 사건들 수없이 많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거를 빼더라도 신계룡 의원 만났다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검찰이 억지로 막 주다가 나중에 무혐의 났습니다. 그 3천만 원 받았다는 부분들. 한명숙 전 총리 검사가 얼마나 많은 증인을 불러가지고 회유하고 압박했습니까?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대표적 예를 몇 개만 들었는데 이 역시 저는 뭐 지금 이 검찰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왜 유동규를 이렇게 변호인도 못 만나게 하면서 회유와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 날 석방을 하고 이 유동규 씨의 진술만 가지고 야당 당사를 들어오고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대선 무슨 정치자금법 혐의로 걸고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은 뭐 검찰이 막 수사하고 이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이게 뭐지 하지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치검찰들이 했던 행태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외교 참사, 경제, 안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돌파할 게 없으니 사정 정국밖에 없구나.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잡으려는 것밖에 없구나. 야당 잡으려는 것밖에 없구나.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거 보면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모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압수수색 시도 예의주시하고 재발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장은 이미 발부가 된 상황이고 검찰은 다시 집행하도록 시간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또 막아서겠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일단 오늘 모청 결과를 내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검찰이 어제와 같이 어떤 조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와서 제1야당 당사를 중앙 당사를 정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무조건 네. 한다면은 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뭐 의원들과도 검사들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협의 과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 오늘 국정감사에는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 질의하겠다, 좀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재발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대응, 어떤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시고 민주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일 때문에 국정감사를 안 한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엄중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그 몇몇 정치인의 그런 어떤 그 사법적인 판단이 뒤바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논란의 그런 게 여지는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이렇게 마치도 그 감자 줄기처럼 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쌍방울, 성남 FC, 백현동, 위례, 김문기 뭐 해가지고 줄줄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만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사정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지금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는데 이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기 전부터 이 사건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을 궁금해하는 다수의 여론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냐면은 네. 과거의 엄혹한 권위주의 시절에 야당이 그러한 어떤 권위주의 정권을 성토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뭐 야당 당사를 압수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개인의 비리 그리고 부패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위 부패 혐의에 대해서 오히려 그 김용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떳떳하다면 자 다 봐. 아무것도 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야당 탄압이랑 그 등치시켜갖고 이런 그 과한 그 반발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정치로 풀되 이러한 문제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네. 야당 정치인들은 치외 법권을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한 거라면은 오히려 투명하게 다 해가지고선 정말 국민의 힘이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안간힘으로 무리수를 썼다라는 거를 반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호김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들 국정감사 하겠다라고 한 건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민주당이 법사위 의원들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 열어서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불참하겠다.
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 불참하고 이 국감 열려면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사퇴해야 한다. 먼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정말 이제 강대강, 장외전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정말 검찰들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힘을 조사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저도 이렇게 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집권당이 집권 첫 해 특히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사정정국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들도 이 윤석열 검찰, 이 검찰에 의해서 숨통이 쥐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왜 이재명 대표 맞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일자로는 행정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도한 윤석열 검찰이 지금 트집을 잡고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민주주의의 퇴행이냐?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워딩에서 무슨 종북 주사파와 협치? 저는 경악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좀 이따 얘기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배임 혐의로 그렇게 1년 2개월 조사했다가 안 되니까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신뢰도가 전혀 없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유동규 진술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내고 있습니다. 성남FC 전혀 없던 진술이 새로 나왔습니다.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쌍방울 아니 어느 정치인이 본인이 받는 것도 아니고 대납을 시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해서 그 검찰에 공모한 사람, 지 모 씨라는 사람이 자술서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수사가 막히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경기도와 연결된 고리를 찾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언론사 고위 간부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계속 가는 것 같다. 그러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다가 김일성주의자라고 지금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막말이죠. 막말을 국감장에서 하고 있는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할 때 대북 예산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 가장 넓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대북 화해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모든 수사들이 이런 식입니다. 예. 털어보고 안 되면 방향 틀고 이거를 가지고 보면 탄압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재판에서 밝혀질 알겠습니다.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모든 재판을 거쳐서 무죄 나고 그 이후에 지금의 검찰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체포되고 노영민 비서실장 어제 소환됐고 압수수색 진행되고 서욱 전 장관 영장 청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단 주장은 검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데 예.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대장동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형편없어요. 20%대라는 것도 있고 겨우 30% 턱걸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으로서 그거는 올릴 일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정정국을 만든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올라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면은 야당 정치인의 이런 비위에 대해서 분명히 유동규의 진술이 나오고 다 했는데 이거를 내 지지율 올라간다고 오해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진실을 규명할 건 규명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수지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돈을 어딘가에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발언지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야당 탄압이고 이재명 대표가 일 잘한다고 해갖고 탄압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떨어진 지 얼마 안 돼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참 이상하긴 해요. 물론 이 상황,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실 규명, 물증. 그럼 당장 유동규가 그런 진술을 했으면은 불러다가 서로 서로 맞대응 시켜가지고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지금 뭐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권에 따라서 검찰이 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 따라서 검찰이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 그 김용, 유동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 법사위원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면서 법사위 국감에 불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자막을 통해서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갔었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사과라고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국정감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내용도 또 들어오는 대로 짚어보고요. 예. 조금 전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짧게씩 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가장 크게 되는 게 대통령 주사파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치 불가,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주사파를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게 민주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화를 내면 안 되죠.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화를 내면은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그런 종북 주사파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협치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말이죠. 종북 주사파라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필요하면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DNA, 국민 DNA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김문수 위원장 이래로 김문수 위원장이 그 정치권의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우파 태극기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답니다. 이것이 일부 보수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총선을 생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여당이 되고자 한다면은 실제로 그 국민의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어떤 이런 그 매우 자극적이고 국민을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치는 용어가 빈발하면서 자신들의 리그를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이러한 관성은 이거는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있어요. 남미의 나라, 그다음에 그 유럽의 남부에 있는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화를 낸다는 자체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나는 종북 주사파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도 아닌데 왜 그따위 얘기를 해놓고 종북 주사파와 협치 안 된다 그랬다고 해서 화를 낸다는 것이 이중성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도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네,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정말 옳은 말씀도 하셨어요. 뭐 김문수 우파를 지적하는 말씀, 이른바 우파라고 할 수도 없죠. 보수, 극보수 분들을 지적하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렇게 민주당이 뭐 스스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차라리 종북 주사파 척결하겠다 이랬으면은 민주당 논평 안 냈을 거예요. 척결하겠다 하면 그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또 전두환 시대냐 이런 지적하면서도 종북 주사파 척결하겠다 검찰총장인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워딩이 뭐냐 협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많은 언론이 이 부분을 다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불이 붙었어요. 후보가 뭐 1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원외위원장 100여 명을 불러서 뭐 시간 같아서 술도 먹고 싶다고도 하시고 종북주사파 발언도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선거 개입도 되는 거고 당권 주자들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비윤, 친윤, 윤심하는데 제가 하도 국민의 한 사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점이 선거 개입 부분이요? 대통령이 원외위원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밥 대접하면서 오찬하면서 어찌 원래 보면 안 만납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의원들도 만나고 원외위원장도 만나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토사구팽되지 않고 지금 예.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 이 대표랑 같이 해가지고 원외위원장 격려하면서 대선 때 도와줘서 고맙다. 이거 해야죠. 근데 이준석 대표 지금 몰아냈어요. 비정한 국민의힘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불러놓고 지금 전대 정국입니다. 저기는. 네. 지금 국정감사도 하고 뭐 정기국회지만 전대가 벌어졌어요. 의원들 각자 나오겠다는 사람들 온갖 험한 소리로 민주당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감 높이겠다고.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불러 밥을 먹었다? 저는 볼 때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부적절하지 않은 건 지금 지금 국회 내에서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당이 딱 2개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러니까 두 당 다 논평을 내고 비판하고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협치 불가 그 얘기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종북 주사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늘 그게 윤석열 예. 대통령이 관련돼서 또 질문이 나왔어요.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다.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전에 그거 읽을 때 우리 정홍희 의원님 웃잖아요. 대통령 인식이 저렇다면은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예.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삼중고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특히 젊은 층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아우성을 예. 치고 있는데 경제와 안보 위기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국회 일당 그러니까 협치로 삼아야 될 야당들을 향해서 종북 주사파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 게 아니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데요.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당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집권하고 1년 동안 이 중요한 시기에 민생 개혁 입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새 예산도 있을 테고 모든 게 야당으로부터 협조하고 협조를 받고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검찰은 저렇게 더 험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저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지금 수사 뭐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진술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 야당을 두르겠다고 예. 침탈하겠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될 만한 야당을 협치 안 하겠다고 하시고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국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사파가 민주당이 아닌데 왜 민주당이 발끈을 하느냐. 이 발끈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걸 반대로 그렇게 또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발끈하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협치라는 건 협치의 대상인 상대의 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발끈할 수밖에 없는 발끈이라는 부분이다. 표현은 조금 수준이 낮고요. 항의하고 예. 뭐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예, 없어요. 어제 비판할 보십시오.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표현이다. 정의당이 똑같이 뭐 의논도 안 했습니다만 논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원외위원장들 만나서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검찰총장 출신이 확실히 뿌리 뽑겠다. 예, 척결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간 게 없습니다. 척결이 아니라 이제 협치였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그 다른 아니 야당을 우리 겨냥한 앵커는 것이다. 그 이 발언을 받아들이면서 야당을 지목한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예, 들지 제가 뭐 않아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아니, 수는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는 것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조차도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제거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의 상황을 보면은 원외위원장들을 진작에 만나서 좀 쓴소리를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원외위원장들 중에 바로 종북 주사파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답변의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외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그 세간의 여론을 들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자체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뭐 윤심에 대해서 오히려 그 많은 위원장들이 그 오히려 먼저 그 고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협치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지금 그 협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항의를 하는데요. 종북 주사파라 그러면서 거기 앞에 뭐라고 맥락을 보니까 보수든 진보든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그 선을 그으면서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네, 하거든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는 했죠. 심지어는 좌파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따르고 북한에 종속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지금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남북한의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모두 옹호하는 사람은 네.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진위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진보든 좌파든 협치할 수 있는데 북한을 따르고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하고는 협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협치의 광의의 개념은 반드시 야당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정치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